여러분, 이 그림을 처음 보면 아마 이렇게 느낄 겁니다. 조용하다. 너무 정적이다. 그리고 조금 차갑다. 부부 초상인데 사랑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보지도 않고 감정도 드러내지 않죠. 오늘 이야기할 작품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와 바티스타 스포르차입니다. 화가는 누구인가?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르네상스 최고의 질서의 화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그의 그림에는 감정의 폭발도 드라마틱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대신 수학처럼 정확한 구도, 기하학적인 안정, 완벽에 가까운 균형이 있죠. 이 화가는 사람을 그릴 때조차 이성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그 시선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구인가? 왼쪽 인물,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 우르비노 공작. 용병대장이자 정치가, 외교관, 학문 후원자. 그는 전쟁으로 권력을 얻었고 문화로 명성을 쌓은 인물입니다. 페데리코의 얼굴은 따뜻하지도 미소 짓지도 않습니다. 단단하게 담은 입, 날카로운 코, 흔들림 없는 시선. 이 표정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절제 이성 통제력을 상징합니다. 르네상스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죠. 나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다스린다. 그가 입은 옷도 중요합니다. 붉은색 옷은 권력, 군사적 힘 그리고 귀족의 위엄.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복식은 사치보다 절제와 책임을 강조. 페데리코는 실제로도 전쟁으로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예술과 학문에 투자한 통치자였어요. 왼쪽 인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한 인간은 아니다. 하지만 완벽한 통치를 추구하는 군주다.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는 르네상스가 꿈꾼 이상적인 지도자의 얼굴이 된 겁니다. 오른쪽 인물, 바티스타 스포르차. 그보다 훨씬 어린 아내, 귀족 가문의 딸이었지만 20살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혈색이 거의 없는 피부, 미동조차 없는 입과 눈, 감정이 지워진 듯한 표정. 중요한 사실 하나, 이 그림은 바티스타가 죽은 뒤 완성되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부부의 초상이 아니라 기억과 추모를 위한 초상화입니다. 그녀도 페데리코처럼 측면으로 그려져 있지만 훨씬 더 정적이고 조각상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는 르네상스 초상화라기보다 고대 로마의 장례용 초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의 머리는 매우 정교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진주와 보석, 완벽하게 고정된 헤어스타일. 진주는 당시 순결, 결혼, 도덕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한 여성을 나타내기보다 이상적인 공작 부인, 완벽한 아내의 이미지로 제시됩니다. 바티스타 스포르차는 이 그림에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살아있지는 않지만 가문과 권력의 정당성을 완성하는 인물.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이 초상화 속에서 그녀는 공작 가문의 품격을 증명하고 페데리코의 통치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해줍니다. 왜 옆모습일까?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둘 다 정면이 아닌 옆모습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고대 로마 동전의 초상처럼 옆모습이 가장 품위 있고 이상적인 자세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페데리코는 마상시합 사고로 오른쪽 눈을 잃고 코도 크게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장 완벽한 각도만 세상에 남기길 원했습니다. 즉, 이 초상은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통제된 이미지입니다. 배경이 말하는 것. 두 사람 뒤로 펼쳐진 풍경을 보세요. 남자의 뒤에 보이는 풍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질서 정연한 들판, 강과 길, 안정된 도시. 이것은 그가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자연조차도 그의 통치 아래 조화롭게 정돈된 모습이죠. 왼쪽의 페데리코 풍경이 통치하는 세계였다면 오른쪽의 바티스타 풍경은 훨씬 고요하고 평평합니다. 전투도 움직임도 없는 땅. 시간조차 멈춘 듯한 공간. 이건 생과 사의 대비이자 활동하는 남성, 기억 속 여성이라는 당대의 젠더 인식도 함께 담고 있어요. 앞면을 자세히 보면 이 둘은 같은 시점, 같은 거리감, 같은 대기 원근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즉, 하늘의 높이, 색의 흐림, 지형의 연결이 끊기지 않아요. 그래서 관객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세계에 존재한다. 같은 땅이지만 역할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 세계인 거죠. 이건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이 풍경은 우르비노 공국 그 자체입니다.
두 사람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선언. 즉, 이 그림은 이 부부가 이 질서를 만들었다는 시각적 정치 선언입니다. 앞면보다 더 중요한 뒷면. 이 작품은 앞면만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뒷면에는 두 사람이 개선 행렬을 타고 미덕의 수레에 올라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페데리코는 뒷면에서 전차를 타고 무장한 병사와 미덕의 상징들에 둘러싸여 당당히 전진합니다. 이 장면은 고대 로마에서 유래한 형식으로 위대한 장군, 덕 있는 인물, 신적인 존재를 기릴 때 사용되던 이미지입니다. 앞면이 현실의 얼굴이라면 뒷면은 역사 속에 남길 신화입니다. 앞면에서는 이미 사망한 인물처럼 그려진 바티스타가 뒷면에서는 놀랍게도 전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녀는 비록 죽었지만 그녀의 덕은 여전히 살아있다. 즉, 바티스타는 육체는 사라졌지만 도덕적 존재로는 영원하다는 메시지죠. 각 전차 아래에는 라틴어 문구가 있습니다. 페데리코, 군사적 명예와 승리. 바티스타, 정절과 도덕적 완전성. 즉, 이 부분은 힘과 덕, 전쟁과 도덕을 동시에 완성한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앞면이 그들은 누구였는가라면 뒷면은 그들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그림의 진짜 메시지. 이 그림에는 사랑의 눈빛도 손을 잡는 장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라 기억과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이 그림을 통해 말합니다. 이상적인 인간이란 감정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라고. 그래서 이 그림은 따뜻하지 않지만 위엄있고 조용하지만 압도적입니다. 이건 부부의 초상이 아니라 르네상스가 꿈꾼 인간의 초상입니다.